(2025년 1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많이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비판할 수는 없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공기업 사장만 5개 만들었네요. 그리고 영업비밀. 네. 원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인식이 좀 변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을 키우겠다, 100조를 투입하겠다 그랬나요? 그걸 하려면 싼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후환경부,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론적인 얘기인데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과학적 토론을 하자 그랬습니다. 네, 지금 원전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원자력은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뉴클리어 폴리틱스다. 원자력 공학이 아니라 원자력 정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원자력을 갖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핵무기는 군사학이죠. 군사학은 바로 국제정치로 연결되니까 이게 예민해져요. 국제정치가 돼버리고 또 각각의 국내에는 반핵운동가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정치 문제가 돼서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앤드 도메스틱 폴리틱스가 돼서 저는 원자력은 공학이긴 하지만 공학보다도 폴리틱스, 정치학 교수가 더 강하다 하고 원자력 정치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한전 사장에 이모 씨라고 하는 옛날에 한전이었을 겁니다. 거기 출신의 사람인데 이제 반핵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의사를 공모한다고 하니까 장의사가 원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장의사도 의사다 하고 나오는. 그건 아니죠.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반핵이다, 나는 친핵이다. 특히 반핵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딱 그거 이상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친핵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위험성이 있어. 그래, 그런 부담이 있어.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반핵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은 다 쓸모없다고 다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론이 안 되고 싸움질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핵이에요. 원자력을 가장 싼 전기를 죽이면은 새로운 전기를 하겠죠. 그게 신재생이죠. 신재생으로 에너지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생기죠. 거기서 돈 뜯어먹을 게 많잖아요. 그 민주당 세력들이 거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특검 중에 한 특검도 신재생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제법 벌고 빠져나왔죠. 지금 원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 이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연설하면서 15년인가 12년인가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문제를 김성한 에너지 기후 장관한테 물으니까 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7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왜 정당마다 기간이 다르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김 장관도, 이 양반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수원 사장이 대답해보라 라고 해서 또 웃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수원 사장은 공석입니다. 자, 10년, 15년. 이게 옛날엔 이렇게 안 걸렸습니다. 자꾸 뭘 집어넣어서 그래요. 진짜 땅 파기 시작해서 딱 들어가면은 지금 천지원전, 옛날에 원전 부지로 적당하다고 봐뒀던 천지원전하고 대진원전인가? 그 자리는 땅이 지정돼 있으니까 지금 파기 시작하면 7년도 안 걸릴거려? 여기 땅 하고 시작하면? 근데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지금 우리 APR 1400 원자로는 UAE도 짓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 져서 지금 잘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안정성을 인정한 거고 미국에서도 인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도 설치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유럽도 받았네. 그래서 체코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파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26개 원전이 돌아가니까
새로 원전 지으면 거기 부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땅 파면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야 너의 증기 발생기하고 원자로 지어 막 동시에 하면요 금방 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애들은 이 사업 따고 난 다음에 땅 파고 그 다음에 원자로 주문하고 하니까 질질질 끓어요. 같은 공사도 지금 우리는 26개 원전이 들어가니까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는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부품 같은 거는 기존에 다 부품 만들고 있는 데서 생산량 느리면은 새로 원자로 짓는데 필요한 부품이 금방 조달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하게 되면은 부속품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돌아가는 거에서 야 10%만 더 돌려. 이거는 공장 증설을 안 하고 직원들 노임 더 주고 돌려도 된단 말이에요. 7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원전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자다. 지금 전기가 당장 필요한데 언제 기다리느냐. 신재생 하자.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7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야 당적 빼고 솔직히 얘기해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SMR 소형 모듈 원전 있죠. 한국형 SMR을 앞에 I자를 붙여서 ISMR이라고 해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개발하고 있는데 질문했습니다. 수천억 원 들였다가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낙관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정말 질문 잘했어요. 이거. 자, 우리는 지금 ISMR 하고 있는데 SMR의 원전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케일 파워나 그냥 SMR 치면은 같은 게 뜨는데 지금 그쪽 주식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왜 폭락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한다 그러는데 그 회사가 지금 SMR을 만들어냈느냐? No!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쫙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느냐? No! 자기가 만들면요.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미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가서 NRC죠. 거기 가서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사를 맡아야 돼요. 우리 비행기 처음 만들면 우리나라도 그걸 감항기관이라 그러는데 인증기관. 이게 안전하다 증명해줘. 우리나라 것도 받지만 가장 권위 있는 미국 가서 인정을 받고 또 유럽 가서 인정받아야만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미국의 NRC에 인증을 받았나? 제품이 안 나왔는데 무슨 인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ISMR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증기관부터 인증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몰라요.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APR 1400은 이미 인증 다 받았어. 대한민국 받았고 미국 받았고 유럽 받았고 제일 센 데서 다 받았다고. 근데 우리 ISMR 이거 지금 이 기후환경부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APR 1400 안 짓게 하려고 그래서 민주당 떨거지들 돈 벌어먹게 살려라 이거 못 짓게 해놓고 나서는 그래도 전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SMR은 하자는 주의입니다. 근데 SMR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2035년 상용화 하겠다는 게 계획인데 그걸 누가 장담해. 우선 미국에서 SMR이 나와야 우리도 가능할 거예요. 10년을 왜 기다려. 지금도 APR 1400 지으면은 이 SMR 줘봐야 30만 내지 5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거 몇 개 짓느니 APR 하나 딱 지면은 한 5개 정도 되는 거 택이잖아요. 그죠? 140만 킬로와트니까. 그러면 SMR 4개, 5개 돌려 생산하는 게 같은 전기 양인 경우에 그게 싸느냐? APR이 싸느냐? APR이 훨씬 쌉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철강이 수출이 안 되잖아요. 현대제철로 안 돼서 미국 루이지애나로 간다 그러고 포스코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철광석을 녹이는데 전기로로 합니다. 전기. 용광로인데 전기로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값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는 내 스스로 원전 하나 운영하겠다. 근데 그게 허가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포스코는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력자들이 SMR 하나 짓게 해줄게 그러는데 SMR은 지금 언제 안정성 허가가 날지 아무도 몰라. 개발된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아기도 없어요. 아기도 없는데 이거 뭐 아들이니까 뭐 어떻게 대학 보내자 이런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SMR 2035년 상용화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수천억 들였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왜 낙관을 하느냐? 이게 이런 SMR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APR 1400 죽이려고 하는 민주당 떨거지들인데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뤘던 기사들인데 미국과 농축 및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농축 부분은 지난번 경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아닌 미국 측에서 5대5로 투자하자라고 제의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농축을 할 수 있어요. 20%까지 농축. 미국과 옛날에 2015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20% 이하로 같이 농축 좀 해서 우리도 필요하고 너희도 같이 쓰자라고 해서 농축을 사실상 승인해 줬고, 재처리 부분은 제대로 된 재처리는 습식 재처리인데 이것도 2015년에 미국이 용인해 줘가지고 습식 재처리는 우리가 못하고 미국과 합의하에 건식 재처리라고 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장성이 없어요. 건식에서는 퓨렉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루토늄 긁어내갖고 핵무기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핵이로 다시 만들면 되고요. 뭐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 양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까? 네. 요거 지금 아주 이재명 정부에서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경주에 지었는데 사용료 해결로 재처리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아직 못 짓고 있는데, 이 고준위 처리법에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10월인가 만들었어요.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한국의 원전을 더 돌려야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권 때 우리나라 한전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한전은 발전은 하지 않고 송전만 하고 배전만 하는 걸로 하고, 발전은 몇 개 회사로 쪼갰어요. 동서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5개 회사로 쪼갰습니다. 이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했었던 거거든요. 왜 쪼개느냐고. 더 쪼개면 뭐가 효율이 올라가냐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5개 발전 자회사 만들었어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때는 발전 회사들은 민영화, 이제 5개 그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 민간기업에 팔아갖고 그들끼리 경쟁시켜서 더 전기를 싸게 생산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걸 민영화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발전 자회사 만들어서 공구협 사장만 5명 더 생긴 거네요. 아, 1명 봉급 주면 되는 걸 5명 더 주게 되는 거죠. 이 방만하게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발전 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팔잖아요. 한전이 삽니다. 그 살 때 경제적으로 하려면 가장 싼 것부터 사줘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설명했는데, 지금 발전 자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특히 많이 했던 풍력, 태양광, 이게 제일 비쌉니다. 단가가. 이거를 100% 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쟁을 하게 하니까, 그 다음 제일 가격이 싼 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을 제일 먼저 사주는 게, 원자력을 100% 사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싼 게 석탄입니다. 그거 사주고, 그 다음이 이제 LNG가 있고, LNG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신재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재생은 죽어요. 근데 신재생을 제일 먼저 사주고, 나머지 이걸 사주게 하니까, 우리는 지금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기가 확 올라갔잖아요. 이래서 된 겁니다, 이거. 이거 문재인 정권 때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신재생은 다 사주게 해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민영화, 발전회사 민영화는 안 하고, 신재생 해가지고 걔네만 먼저 비싼 걸 무조건 사주게 하다 보니까 전기값만 올라간 거예요. 자, 공기업 사장 5명만 만들었네요. 질문까지는 잘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이건 민영화 안 했잖아요. 민영화 왜 안 했느냐.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대정전이 나니까, 그 민간기업들은 효율성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100원어치 만들어서 100원 그대로 팔아야지, 110원어치 만들어서 10원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영화가 하면 안 된다. 그대로 국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발전 자회사가 지금까지 다 국영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100% 한전이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그걸 딱 지적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야, 발전 단가 줄이기 위해서 각 발전 회사에서 경쟁시키니까 산업재해 일어나고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쪽으로는 좀 이건 이제 딴 데로 빠진 질문이야. 지금 이 발전 자회사들이 석탄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석탄 발전을 대한민국에 안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뭘 하려는가 하면 우리가 개발한 ISMR을 갖고 발전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자력 회사. APR 1400은 한수원이 돌리고 자기는 ISMR 돌리는 쪽으로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좋으냐? 이제 그런 논쟁은 하지 않고 거기서 과도하게 노동 착취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본이 이게 뭐에 yap잖아. 우리나라가 전기를 생산할 때 뭘로 할 거냐 계획 짜는 건데 여기서 원전으로 하게 되면 제일 싼데 자꾸 원전을 빼고 있어요. 그거 좀 다시 공론화해라. 하고서 공론화 쪽으로 갑니다. 이까지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원래 웨스팅하우스 기술가 아니에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우리가 갖고 와서 국산화했습니다. 근데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회사를 지금 현재는 웨스팅하우스가 샀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기술 종권이 있으니까 넌 나한테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뭘 지적했는가 하면 야 웨스팅하우스 우리 특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이 각 나라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쓰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특허가 다 풀렸잖아요.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 25년 지났는데 이게 전두환 때 국산화했으니까 1990년이라고 봐도 25년 충분히 지났죠. 35년 지났죠. 근데 왜 웨스팅한테 끌려가느냐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하고 그 담당하는 청에서 이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시간이 없죠. 사실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와도 못 풀어요. 영업비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푸느냐? 방법이 하나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줬어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웨스팅하우스랑 싸워야 돼. 아니고 미국 대통령하고 압력을 넣든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 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의미 있는 거는 공기업 사장만 5개 만들었네요 하고 영업비밀. 지금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뭐 100조를 투자해서 AI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AI 시대 열면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러죠. 또 그게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AI가 과장됐다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서 우리 주식이 흔들리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미래는 점점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가장 싸고 안전한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싸고 안전한 게 원자력이에요. 지금 석탄 발전소에서는 뭐 사람 그때도 누구 하나 죽었었죠. 안 일어나나요? 따지고 보면 원전이 발전 킬로와트당 따지면 사고가 제일 없어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운동권들이 거꾸로 만드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운동권 시각에 잡혀 있다가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원자력을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봐줬으면 또 그가 봐줘야만 이 에너지 가격이 낮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합니다. 미국에 마가를 한다고 제조업들이 다 건너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값을 원전으로 해서 팍 떨어뜨리면 또 제조업이 들어오죠. 한국도 생산하는 게 미국 투자나 하더라도.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발전자회사를 민영화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민영화해야 될 건 뭐냐면요. 원자력 발전 사업을 민영화해야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원자력 발전은 정부 한전만 하게 돼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발전자회사 만든 것도 그걸 민간에 매각해서 LG가 사갖고 LG 발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전에 파는 걸로 하려는데 그게 안 된 건데 지금 우리는 원자력이 지금 가장 좋고 자신이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전기 많이 쓰는 포스코, 현대, 삼성, SK, LG가 짓는 거예요. 두산 LLBT 보고 원자력 갖고 와라. 땅 파는 건 삼성이 해라, 현대가 해라 해서 공사해서 쫙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는 자기네만 쓰는 거야. 뭐 조금 남으면 한전에 팔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격이 원가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 자꾸 쓰다 보면 전기값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다 잃습니다. 그 기업 스스로가 원전 지어서 하게 되면은 저 멀리서부터 송조선 끌어올 것도 없잖아요. 자기네 공장 부지 안에서 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용량이 좋으면 SMR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짓게 하고 운영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원자력 조종사나 한수원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수원서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원자력 운영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력을 가지고 지금 고리에 가게 되면요. 해수 담수화 시설이 거저 하나 놀고 있어요. 바닷물을
염분을 제거해서 민물로 한 다음에 그 민물을 쓰자라는 건데 그게 고리원전 가까이 있어서 방사능 오염돼 있다고 못 쓰게 해서 그냥 버려놓고 있습니다. 바보짓이에요. 저기 저 아랍 쪽에 가면은 걔는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합니다. 근데 바닷물을 담수화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원자력 발전으로 나온 전기로 하면 가장 경제적입니다. 자, 우리는 동해에서 심층수를 뽑아 올려서 그걸 담수화할 수 있죠.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그러면 그 물을 갖고 뭐 하느냐? 그쪽에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면 냉각을 해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민물이 필요한데 민물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동해안 지역에 경제 발전한 지역에서 원전 통하고 데이터 센터 생기니까 발전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죠. 미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수소라며. 그 전기 분해하는 에너지 전기도 원전으로 동해안에 만들면 확 지도가 바뀝니다. 이런 것도 민간 기업에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원전의 민영화를 이재명 정권이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민주당 스타일, 운동권 스타일의 좁은 생각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고 편벽돼 있는 김성한 기후 환경 에너지 장관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